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빌라 투자 어떻게 할까에 대한 내용을 이때까지 투자했던 사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빌라 투자를 한다, 아파트를 산다, 쉬운 일이죠.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면 되고 개개인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 꼭 부동산 중개인을 보통 껴서 하니까 물건의 가격만 알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돈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중개인에게 의뢰하고 물건을 찾아오거나 찾은 뒤에 그 매매자와 계약을 하고 명의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로 하면 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투자로는 하지 않죠. 그리고 평생에 한 번 정도 집 계약을 해볼까 말까 그것도 두려워하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글로 표현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무슨 빌라 투자를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냐 하겠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은 모두 비싼 물건, 좋은 물건 한 번 투자하면 몇 억씩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천만 원, 1억 투자해서 몇 억 버는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사람만이 책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고 떠드는 거지, 한 번 투자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 벌기도 힘듭니다. 그거를 버는 것도 정말 감사해야 되고 뿌듯해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언론이나 이슈가 되는 것들이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어서 많이 벌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조금씩 성공해가는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작은 성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시할 수도 있고 저런 거 버는 거 가지고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될까 남겨봤고요.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어떤 아파트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정말 투자할 마음이 생겼고 당신이 무주택자, 1주택자가 아닌 그런 혜택을 포기하고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고 마음이 먹었다면은, 그러면 작은 투자, 빌라 하나라도 먼저 투자해서 월세를 받아봐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이런 투자법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빌라 투자로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영상으로 남겨놨던 부산 가야역에 있는 빌라 물건인데요. 부산 이렇게 가야역에 있는 빌라 투자 내역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볼 수 있고요. 먼저 이 매입가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정말 싸죠?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3천만 원 빌라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도 빌라촌이기 때문에 약간 언덕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전 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승계했고요. 그게 살고 있는 세입자 보증금이 1,500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 여사가 실제로 실투자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이 물건의 현황은 어땠고 실제적으로 수익은 어떻게 얻었냐를 보시면 월세는 2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1,500에 20만 원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받기 힘들겠죠. 매입가 3천만 원짜리가 보증금 1,500에 2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런 물건 찾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주담대 이자가 17,000원이 나갔고, 월세 수익이 엄청나죠. 이 주담대 이자가 작았던 이유가 특정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한 2%가 안 되는 이자율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월세 수익이 이렇게 18만 3천원, 엄청 높죠, 수익률이. 이렇게 모았고, 그리고 총 6년을 보유했습니다. 월세 수익이 1,3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6년 뒤에 매도를 5천만 원에 했습니다. 6년 만에 2천만 원이 올랐죠.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저희가 이 빌라를 관리하는데 세입자를 잘 만난 것도 있지만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은 2천만 원,
그 월세 수익과 매도 차익을 합쳐서 총 3,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과연 이런 수익이 작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 여사가 이 투자한 물건을 보고 정말 칭찬을 많이 했고, 팔 때 팔지 말자, 좀 더 보유해서 이 월세를 계속 받자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거 말고 다른 시세 차익 물건을 투자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매매를 했고요. 덕분에 이 물건을 팔고 그 수익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정말 좋은 물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김 여사가 실제 투자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매입가가 3천만 원이었지만 보증금, 담보대출 포함하니 실제 투자금은 500만 원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은 돈으로도 주택을 보유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건 찾기도 힘들 겁니다. 많은 부분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찾아서 할 수 있다라는 저희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와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투자한 빌라 투자인데요. 안산 상록수역 근처에 있는 빌라입니다. 현재 매입가가 9,300만 원이었고요. 1억인데 어떻게 조율해서 7천만 원 깎고 9,3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5,50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신용대출, 이때도 저희가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의 신용대출을 당겨서 이 추가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투자금은 빵원이었죠. 빵원. 저희 현금을 쓴 게 없이 모든 것을 대출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저런 투자 비용까지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투자를 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서 월세 부분이 이렇게 45만 원, 43만 원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쭉 보시면 대출 이자는 계속 담보대출 5,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30만 8천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월세에서 빼보면 이렇게 월세 수익이 나왔고요. 총 월세 수익 12개월과 11개월을 보유했고 총 27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있었습니다. 매도는 처음 매입했을 때 시세 그대로여서 1억, 매도 차익은 700, 이사비, 요 두 번째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정말 X 같아서 보내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해결해서 이사비를 100만 원 지급해서, 명도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명도비 100만 원을 지급해서 매매를 했고 총 수익, 월세 수익과 매도 차익 합쳐서 87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이나 중개수수료는 제외해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수익이 났죠. 어떻게든 수익이 났습니다. 빌라 세입자로 인해서 조금 골치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김 여사랑 제가 이 안산 빌라 투자 이후로 다시는 빌라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뒤로 아파트 투자만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고요. 여러분들도 시작은 빌라를 꼭 하라는 게 아니지만 작은 물건으로 한번 시작해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빌라 투자하면 세입자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만 듣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보시고 직접 경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전체 그 안산 상록수역 빌라는 매입가 9,300만 원이었지만 담보대출과 보증금 500만 원 합쳐서 필요자금은 3,300이었지만 이 3,300만 원 또 신용대출로 당겨서 실제 얻었던 이익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하겠죠. 수익률로 따지면 무한대죠.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수익률이고 실제로 얼마를 벌었다, 실제로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빌라 투자는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할까라기보다는 이 홍 사장은
그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투자하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들은 좀 거짓말 같고요. 시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으니 당신 또 이렇게 하라 라는 부분은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를 해서 성공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런 동기부여를 받고 더 공부해서 여러분만의 성공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았고요. 앞으로도 제가 투자한 사례를 들거나 투자하는 방법,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